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가 최성 후보군요. 최성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문재인 우리 후보님께 저도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대세론 아주 고공승진입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도 이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한 8번 정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렀는데 제 고향인 광주에 나가지 않고 한 명의 연고가 없던 경기도 고양시에 나올 때는 제가 승리를 했는데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때가 대세론으로 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측근들의 잇단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 청렴성, 개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권교체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가장 중요한 광주 호남 민심도 아직 여전히 호남 홀대론 그리고 친문 패권주의 이런 데 대한 오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응답률이 5%입니다. 95%는 침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후보가 정말 청렴하면서 민주개혁 정신을 반영할 거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느냐 이런데 가장 준비된 후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청렴성, 측근 관리 그리고 호남과 광주 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발전 전략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이 대세론은 사실은 저 개인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대세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만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겸하게 노력을 해야겠고요. 광주 호남 민심에 대해서도 그저 열심히 다가가는 것 외에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정말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가 이 적폐청산 계획인데 그렇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말로 도덕적으로 흥결이 없는 검증이 끝난 그런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그렇다고 질문이니까요. 자부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향이 또 광주고 또 형님도 광주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고 자주 내려가는데 광주와 호남 민심은 우리 문 후보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지난 대선 때 지지 이런 부분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후보가 광주와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 그리고 앞으로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문 후보님의 말씀에 믿을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광주 호남 그동안 여러 차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저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선 때 정말 기적 같은 지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호남 민심이 저에게 정권교체의 기대를 걸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호남 민심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호남 관련해서는 이후에 광주 전남북 TV 토론 때 집중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또 이 최종 판결문을 포함한 이 범죄 경력서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라고 TV 토론 때 국민 앞에 합의를 했고 또 지난번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안 후보께서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범죄 경력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 판결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문이 이미 언론에 나와버렸고 인터넷상에서 우리 안 후보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삼성 등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안 후보님의 여러 워딩들은 그건 아니다. 그냥 같은 금고에서만 나왔지. 나는 그건 좀 억울하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판결문을 다른 두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경선 피한다고 해서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속히 공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제 정치적인 흥결입니다.
흠없는 인생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를 무겁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님이 그 판결문을 다시 꺼내가지고 저를 막 타박을 하시니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미 그 판결문을 통해서 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집을 팔아서 추징금까지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당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지께서 저한테 네. 그 주지의 사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무라시고 공격을 아르버님? 하시니까 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르버님. 지난번부터 동지 가족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죠. 우리는 동지고 가족인데 우리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여야 됩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동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분입니다. 안 후보님이 만약에 유력 후보가 되셔서 본선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예. 주도권이 있으니까. 다음은 계속 오늘 대연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억울해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를 내세우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신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계승하겠다. 사드 협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한 것이니까 따라주자. 심지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령 별 차이 없다. 저는 이번에 토론하면서 원문을 봤어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 적자를 내세우시는 안 후보님의 대부분의 공약이 자유한국당 공약하고 비슷하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낸 어제 정책 공약 자료 보셨습니까? 어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어제 거 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최 후보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는 대목은 기존의 정쟁식 내 편이면 무조건 이쁘게 보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그 꼬집는 이 정쟁의 태도를 제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평화, 인권, 정의, 기본적인 가치와 노동의 연대에 대해서 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한반도의 다자안보 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와 동반 성장 전략,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다 저는 계승하고 또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한에서는 적어도 제가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DJ의 핵심적 가치는 찾기 어려웠고 또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신에 봤을 때도 핵심 가치가 오히려 위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토론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자신의 정과 또 청렴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님과 유사하게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는데 그분이 감사원장 또는 총리 인준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분을 감사원장, 총리로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과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공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최성 후보님 자꾸 논문 표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해당 대학에서 이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거는 왜 굳이 안 보시고 무시하시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그 변희재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나중에 그러면 좀 상세한 그 자료를 좀 그런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좀 예의는 갖춰주면 좋겠다. 네, 저도 볼때 팩트로 왜 확인하고 있는데 변희재 것만 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천대에서 그렇지 나온 거 않아요. 보지 그 않습니까? 가천대 내용도 보고 드리는 거예요. 네, 보고 하시고요. 네, 좀 그런 건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제 질문을 두 번째로는 자꾸 모두들 노무현의 적자, 그 김대중의 적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 적자다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음주운전 한 일이 있으면 쓰겠냐 안 쓰겠냐라고 한다면 뭐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일 때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과 공직자로서 한 일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십수년 전에, 그건 20년 가까이 전에 젊은 시절의 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바마도 예. 마약 사범이었죠. 뭐 그런 점들도 좀 충분히 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분 수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가 막판에 1분 찬스를 쓰셨네요. 1분 발언하시죠. 예, 제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걱정하는 식물국회, 식물정부, 정치인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정치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 저 국민 여러분 그 말씀을 명심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해서 상대를 비난해서 나의 지지와 지지자들로부터의 성명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대연정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그 누구라도 의회와 협치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 그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